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수 제약입니다. 자, 도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하기 시습지 하고 계시죠? 배운 것을 수시로 익히면서,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같이 가는 그러한 도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게 된 시청자 여러분 역시 반갑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오늘은 제 53강으로 10성과 20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성과 20성, 10신과 20신 같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10신의 복합 성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10신은 양일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10신인데, 사실은 음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의 10신은 그 의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로 또한 하나의 그 패러다임, 또 하나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두십시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십신이라는 것 뭐라겠죠? 우리가 목화특음수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념. 오행의 상생상극은 사상이나 사행 12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개의 순수 기운, 혹은 5개의 원운동의 운동 단계, 이것들의 운동 단계 관계를,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그 10간으로, 즉 10개로 나눈 것을 어디 사주 일간에 대비해 놓은 것, 그럼으로써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이 십신이 되죠. 그래서 이 십신이라는 개념을 우린 지난 시간에 아마 십신에 대해서 십신의 복합 성향 해서 아마 그 최용변의 개념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십신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와 음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가 전혀 같지 않다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음일간일 때와 양일간일 때 우리는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그 십신 중에서 가장 깡패, 가장 무서운 게 뭐라겠습니까? 주먹 잘 쓰고 승질 좀 약간 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뭡니까? 겁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양일간의 겁재는 그렇습니다만은 학자가 아니고 깡패, 무관, 군인 이렇게 되죠. 음일간에는 겁재가 뭡니까? 근데 학자가 됩니다. 음일간에는 비견이 무관이 되고 깡패가 되는 것. 우리는 요런 개념들을 또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항상 얘기하듯이 뭡니까? 절대 완전원이죠. 이 원의 흐름. 우리의 모든 개념들은 이 원의 흐름 속에서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지구의 자전원, 절대 완전원이죠. 여기서 이 자체를 각각을 보면은 임,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걸 다시 본다면은 이 십성의 기준, 일간의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분석하고 일간 자체를 분석하는 건 뭡니까? 일간이 목화, 갑을병정, 무기형, 신임계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간이 갑이나 개나 이렇게 해당되면 학자적 성향이 강하구나, 사업가적 기질이 있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을이나 병에 해당되면 성미가 상당히 급하구나, 강하구나, 뭐 깡패적 기질이 있구나, 뭐 행동적 특성이 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바로 분석하는 기본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각각 다른 기준으로, 즉 사주의 가장 기준이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 10가지로 나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각 10가지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10가지의 다른 기준. 그래서 어떤 이 10가지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바라보는 게 있고, 또한 다르게 보는 게 있고, 또한 무리를 지어서 목화는 목화끼리, 토금은 토금끼리, 금수는 금수끼리 마주볼 때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해서 서로 이합 집산들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러나 현실을 앞서가려는 사람들,
지혜롭게 살려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를 이끌고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각각 개개인들의 특성들을 알아서 적절히 처세를 해주고 행동을 해주고 유도를 해준다면 정말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요, 이것이 자체는 바로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순환하죠. 순환하다 보면 하나의 수레바퀴라고 볼 수도 있죠. 수레바퀴가 돌듯이 돌아가는 것, 변해가는 것. 이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가고 돌아가고 움직여가는 것들, 지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럼 수레바퀴에 있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일 수레바퀴 바닥에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제일 높이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수레바퀴는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밑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위에 있는 게 항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는 번갈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레바퀴에 위에 있으면 참 멋있고 좋겠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밑에 있을 때는 바닥에 깔고 이 나머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현상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레바퀴 밑에를 만나게 되면 참 힘든 삶이라고 얘기하고, 수레바퀴 윗부분을 만나게 되면 참 좋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레바퀴는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영원히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완벽하고 똑같은 그 균형을 가진 개념이 아니고 모순의 사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균등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빨리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불공평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될 때, 이때가 운이 좋은 것이 오래 지속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한 밑에를 가더라도 어떤 경우는 진흙창만 자꾸 만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좀 비교적 가기 좋은 데를 만날 때도 있겠죠. 이것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수레바퀴는 변해갑니다. 변해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해간다. 서양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공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는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이죠.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써 변화를 얘기했고, 동양의 우리의 역이라는 것, 변할 역자죠. 더 체인지라고 번역합니다. 체인지, 변하는 책, 변화를 얘기하는 것. 동양의 가장 위대한 진리, 우리도 역의 한 분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양의 가장 큰 사상을 얘기한 것이 또한 변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고 변해가는 것.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집착을 합니다. 이 위에 있으려고, 항상 있으려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있죠. 고집멸제, 고성제, 집성제. 자, 뭡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였던 그런 고뇌, 고통들은 결국엔 뭡니까? 이 흐름들, 인간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어떤 상태를 잡으려고 집착하고 탐욕하고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것, 바로 이게 집성제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이 변한다는 개념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근데 멀리 보이는 시각을 갖고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알아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십성의 특성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사주학에서 볼 때는, 사주학은 모든 것은 이 목을 기준으로 전제를 처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시작이니까, 모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목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간목을 기준으로 시작이 돼서 결론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으니까 결론은 을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간목을 기준으로 시작할 때는 바로 현실 개념, 재물,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 을목으로 가면 이것이 이상 내지는 권력,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셔서 권력과 아집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내지는 순수한 실리, 현실을 탐하다가 나중에는 아집과 권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것이 인생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개념을 찾는 겁니다. 간목에서 바라보는 것과 을목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십신을 지금은 그냥 알고 있었죠. 어떻게? 정인, 편인. 정인은 순수 학자적 기질, 편인은 학자인데 약간 식상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개념. 우리 지금 충분히 배웠던 것이죠. 정말 순수한 재성은 정제다, 편제가 아니고. 바로 근데 정편의 개념은 뭡니까? 일간과 음양이 같을 때가 편이고 음양이 다를 때가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편.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정편이 그런 거에서 의미를 둔 건데 처음에 간목과 같은 것, 그래서 기토 합이 되니까 정이고,
무토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편의 개념이 시작된 건데, 그리고 을목과 합의되는 경금과 합의되지 않는 신금에서 정편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다시 뭡니까? 우리가 베이컨의 4대 우상처럼 그 말의 용어의 의미, 정과 편이란 용어의 의미 때문에 또 이 의미가 와전돼서 정제하면은 본 마누라, 예를 들어 본 부인, 편제하면은 본 부인이 아닌 뭐 또 다른 여인, 편관하면은 본 남편 말고 뭐 애인 내지는 뭐 이렇게 보고, 또 정관하면 본 남편 이렇게 보는 걸로 또 와전이 된 겁니다. 정인하면은 엄마, 편인하면 계물, 또 이렇게 와전이 돼간 거죠. 이렇게 와전이 되고 자꾸 와전이 돼가는 것이 현대 사주학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정인 편의 십신을 얘기했던 것,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다시 바꿔가도록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다 기억나시죠? 자, 양간과 음간의 개념, 양간과 음간의 개념. 우리가 우선 비견겁제부터 한번 봅시다. 비견겁제 얘기할 때 겁제는 어떻다 했습니까? 겁제는, 자, 일간을 봅시다. 간목 일간으로 기준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일간입니다. 일간. 그리고 여기는 십성. 간목 일간일 때 간목을 만나는 것, 십성이라고 칩시다. 일간이고 이 십성은 바로 일간이 드러나는 현실이죠. 즉 십성을 통해서 일간의 그 특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식성은 눈에 보이는 특성은 뭐라겠습니까? 일간 간목일 때 간목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게 십성으로 칠 때는 바로 비견이라고 부르죠. 비견이라고 부릅니다. 비견. 그리고 이 비견인데 이것을 채용 개념은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간목의 과거는 계수죠. 계수. 그래서 계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이 채용 개념에서는 이걸 말하면 정정하게 치면 정인. 그리고 합의 개념으로 칠 때 합 혹은 합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개념으로 칠 때 간목과 합하는 건 기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죠. 그 얘기는 간목 일간에 간목으로 강할 때, 혹은 간목 일간이 간목을 만날 때, 말하자면 이게 십간론이나 이런 천간론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간목 일간의 간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 일간일 때. 그 얘기는 병화 일간일 때 병화를 얘기하는 거고, 무토 일간일 때 무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간목 일간일 때 간목은 바로 비견, 정인, 겉으로는 비견의 특성, 비견의 절대적 의미와 상대적 의미를 아시죠? 비견의 상대적 의미는 지금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절대적 의미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적 특성과 그 순수한 개념, 순수한 욕심,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왜 그러냐? 실제 눈에 드러나는 것은 십성으로서 비견만 드러나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인의 특성과 정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견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정제의 꼼꼼한 성정, 그리고 정인의 아주 그 지적인 성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비견의 개념을 얘기했죠. 양일간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겁제를 봅시다. 겁제, 을과 겁제. 자, 이 을목을 우리는 그 겁제라고 부르죠. 비견이라고 부르죠. 겁제라고 부른다. 겁제. 현실에서 겁제라고 부르죠. 겁제라고 부르고, 이 을목의 체는 간목이죠. 그 얘기는 간목일간의 을목을 볼 때, 현실로 볼 때는 겁제입니다. 겁제. 그래서 상당히 강한, 원래 의미로 볼 때 겁제, 비견 겁제의 순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 체로 볼 때는 비견입니다. 그리고 합으로 볼 때는 뭡니까? 경금이니까 편관입니다. 그래서 비견의 순수 의미, 여기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순수 의미는 비견으로서의 특성, 순수한 행동적 특성, 그리고 편관으로서의 어떤 특성입니까? 강한 관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이나 식상처럼 학문을 의미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행동적 특성만 있기 때문에 이 겁제는 정말로 강하다겠습니다. 어떤 일간일 때, 간목일간일 때 겁제는, 그래서 우리가 깡패, 군인, 경찰, 간목일간의 간목인 비견은 학자, 선생님 뭐 이렇게 샌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실감 뛰어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지금 을일간, 즉 이건 간목은 양일간이죠. 양일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 거고, 이제 음일간을 기준으로 한 을목일간이라고 놓고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을목일간에 역시 마찬가지
자, 봅시다. 을목일간의 겁재를 봅시다. 겁재. 간목을 보면은 을목일간에서 이거 간목은 겁재입니다. 현실로 볼 때는 겁재라고 부르죠. 겁재인데 원래대로 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미에서 겁재는 깡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습성이 강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견은 학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잘 봅시다. 이 겁재 속에 이 간목은 체가 뭡니까? 개수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 개수는 편인이죠. 인성입니다. 일단 편인. 그리고 합은 뭡니까? 재성이죠. 을목에서 볼 때 기토는 편재입니다. 자, 그럼 잘 봅시다. 이 간목, 을목일간에 볼 때 겁재는 학문적 특성과 실리적 특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깡패적 특성이 있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그럼 을목일간일 때 비견이라고 부르는 거. 을목의 을목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비견이라고 부르죠. 비견. 을목의 을목, 비견. 이 비견의 체는 뭡니까? 비견의 체는 간목이니까 겁재. 비견의 체는 겁재입니다. 겁재. 그리고 비견의 합은 경금이니까 정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양간, 양일간, 간목일간일 때 비견은 인성과 속사정이 인성과 재성의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일간일 때 을목인 겁재는 정말로 깡패 기질입니다. 왜? 비견, 체가 비견과 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겁재는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다. 음일간의 겁재는 간목이죠. 틀림없이. 이 간목은 체가 개수와 기토입니다. 그럼 전부 다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을목일간일 때 이 비견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겁재 정관의 성향을 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무관입니까? 즉 간목일간일 때는 겁재가 깡패, 즉 양일간일 때는 겁재가 깡패고 음일간일 때는 겁재가 깡패입니까? 비견이 깡패가 되는 겁니까? 비견이 깡패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특성이 생판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얘기해서 저 사람 겁재가 강하니까 성질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을목일간에 간목 겁재가 많다면 이 사주는 성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생각이 심사숙고하고 머리가 좋고 실리적인 것이 되는 거죠. 반면에 비견이 많을 때는 정말 이때는 와 카리스마 넘치는 겁니다. 아주 정말로 제일 카리스마 넘치는 개념들이 바로 을목의 을육 비견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목 양일간일 때 우리 식신을 봅시다. 병화 식신. 이거 우리는 병화를 식신이라고 부른다. 식신. 병화를 식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화를 상관이라고 부른다. 상관. 병화를 식신, 정화를 상관. 그럼 병화 식신과 정화 상관은 자, 간목 양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 병화 식신은 깡패입니까? 학자입니까? 문무로 비교할 때. 병화 식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체가 뭡니까? 을목이죠. 을목은 뭡니까? 겁재죠. 이게 겁재. 그리고 합이 뭡니까? 자, 병화의 합은 신금이죠. 그럼 뭡니까? 관이죠. 관. 정관. 자, 체, 합. 그래서 병화 식신은 겁재를 체로 하고 있고 정관을 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깡패적 기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상관은 뭐라 했습니까? 가장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두뇌전이 빠른 것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상관이라고 했죠. 상관. 그래서 상관은 정말 학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봅시다. 이 상관의 체는 역시 병화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상관의 의미죠. 상관. 식신이지. 식신. 그리고 합은 뭡니까? 임수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편인. 즉 이건 지금 절대적 개념인 겁니다. 여기는 상대적 개념이 되지만 이 안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내부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습성. 그래서 식신과 식상과 인성 전부 다 문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은 오리지널 그 문학적인 기질. 그래서 순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깡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을목, 음일간을 기준으로 볼 때, 자, 병화는 뭡니까? 음일간을 기준으로 병화는 바로 우리가 볼 때 그 상관이라면 상관. 원래 상관하면은 총명의 별 해서
두뇌 플레이가 빨리 걸쳐놓는데 이 병화는 체가 뭐라겠습니까? 체는 을목이죠. 을목으로 저기 볼 때는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합은 신금, 편관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간의 상관은 비견과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깡패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은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을목일간의 정화, 식신을 봅시다. 식신. 원래 식신은 대단히 강하고 카리스마 있다고 했습니다. 뭘 기준할 때? 양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데 음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화 식신은 내부 체가 뭡니까? 병화, 상관, 그리고 합이 임수, 편인. 그러니까 인성과 상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과 상관, 이거 뭡니까? 둘 다 인성과 상관은, 인성과 식상은 그 학자적 기질이죠. 바로 학자적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음일간일 때는 상관이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게 상관이죠. 상관이 그 학자가 아니고 깡패적 기질을 갖게 되고 식신이 학자적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양일간일 때하고 일단 반대라고 봐야겠죠. 반대로 나타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일간을 갑일간이 아니고 다른 걸 바꿔서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제 화를 쳐볼까요? 화, 병화일간,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병화일간에 우리가 재성 하면 뭡니까? 자, 병화일간의 재성은 편재. 자, 경금이 편재고 신금이 정제가 되죠. 견금이 편재, 신금이 정제. 즉 병화일간의 편재, 정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제가 정말 오리지널 재성, 재 성향이 제일 강하고 편재는 아직은 그 식상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실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편재는 의리를 중시하고 멋을 안다는 겁니다. 왜? 실제 속은 겉은 재성이지만 속은 식상의 기질이 강하고 그다음 그 인성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 이 경금의 체는 뭡니까? 경금의 체는 기토. 그럼 기토는 바로 뭡니까? 기토가 바로 얘기했듯이 병화일간에서 볼 때는 식신,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되고 그다음에 합은 뭡니까? 합은 을목. 그럼 병화일간에서 볼 때 정인입니다. 즉 정인과 상관, 인성과 식상을 체로 하기 때문에 바로 양일간의 편재는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 거고요. 반면에 양일간의 정제는 어떻습니까? 체가 경금은 뭡니까? 이건 재성이죠. 편재. 그리고 합이 뭡니까? 합이 병화. 뭡니까? 비견겁제. 자기 자신이죠. 비견. 즉 재성, 겉으로 보셔 체로 볼 때도 재성이고 현실 개념인 거고 일단 비견겁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비견겁제의 기본 의미는 작은 욕심. 현실감이 가장 뛰어난 건 재성이지만 비견겁제도 다른 데로 작은 욕심 내지는 현실감이 뛰어나다겠습니다. 왜? 최초의 체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오리지널, 즉 정제는 정말 오리지널 재성의 성향을 나타내죠. 그런데 정화일간일 때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정화일간일 때는 봅시다. 정화일간일 때 경금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제죠. 정제가 정말 오리지널 재성인가? 이 정제 경금의 체는 뭡니까? 기토는 아까 했듯이 상관, 그리고 합은 을목, 편인. 여기 식신이죠. 식신이에요. 식신이나 상관이나 어차피 식상이니까 이건 편인. 자, 그럼 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음일간의 정제인 경금은 속에 내부적으로 식신과 편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개념은 식신이든 상관이든 여기 절대적 개념은 식상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인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음일간일 때는 뭐가? 바로 정제가 학자적 성향을 의미하고 편제, 음일간의 편제인 신금. 요 신금이 뭡니까? 체가 경금이니까 체도 재성, 그리고 합도 병화니까 비견 해서 겁제가 되겠죠. 비견겁제 해가지고 바로 뭐 떴습니까? 바로 음일간일 때는 순수하게 이 정제가 아닌 편제가 재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양일간의 정제용신자와 음일간의 정제용신자는 습성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양일간의 정제용신자는 모든 사고를 재물과 돈 이런 쪽으로 사고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실리주의로 움직이게 되고
음일간의 정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뜬구름을 잡게 되는 경향이 있죠. 좀 뜬구름이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식상 기질이 강하고 체성으로, 그리고 합의 기질에서 인성 기질까지 가지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는 이상주의자 아니면 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공부를 하는 경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편제, 즉 양일간에는 편제, 음일간에는 정제가 주로 많습니다. 우리 역학이나 사주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자, 그럼 이번에는 토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토 다시 한번 찍읍시다. 자, 무토, 기토, 무토일간과 기토일간, 무토일간과 기토일간. 자, 그리고 좀 무토일간의 관성 뭡니까? 여기 십신입니다. 십신, 십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체, 여기는 합, 그렇죠? 자, 무토일간의 관성. 자, 이거 무슨 일간입니까? 양관, 우리가 편관이라고 그러죠. 편관. 무토일간의 편관. 무토일간의 편관은 겉으로 볼 때는 관이지만 양일간의 편관인 겁니다. 이건 이 무토에는 간목이 되지만 간목일간에는 경금이 되고 병화일간에는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이 편관은 겉으로는 관이지만 속으로는 재성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실리적인 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관은 돈이나 실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이루어진 관한테 이 관이니까 권력과 카리스마, 명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다고 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을 설득할 때는 겉으로는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도 속으로는 실리, 돈이나 실리적인 이익을 가지고 설득해야만 설득이 먹히게 돼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간목의 체는 뭡니까? 간목의 체는 계수가 되죠. 계수는 무토일간에 볼 때 정제입니다. 정제. 그 다음에 간목의 합은 뭡니까? 기토가 되죠. 그건 겁제가 되죠. 겁제라는 것 역시 비견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겁이란 자체는 이미 나름대로 실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동적 특성과. 그래서 이 간목은 행동적 특성과 실리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양일간의 편관은. 그럼 양일간의 정관인 을목, 정관 어떻습니까? 이 정관은 겉은 속도 관이죠. 간목이니까 속은 편관. 그렇기 때문에 관이고요. 합은 뭡니까? 합은 경금이죠. 그럼 뭡니까? 이것이 식상이지, 식신. 자, 그래서 이 양일간의 정관의 성향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정관은 학자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했죠. 뜬구름을 잡는 기질도 있고 그래서 흥미가 좀 급하다겠습니다. 편관보다 정관이 성미가 더 급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상 기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관은 실리, 재성과 겁제의 개념만 있지 학문적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편관은 오로지 실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바로 내부적으로 식상의 기질을 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상의 기질을 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참 이제 강의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차분히 좀 다뤄줘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얘기를 넣어나갈게요. 이 양일간은 우리가 기억나지? 간목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간목은 병화로 가죠. 겉으로 볼 때는 갑병 무경임으로. 그러나 실제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다시 경금으로 갔다가 다시 을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로 넘어가죠. 을목은 병화로 넘어가고 을목은 어디서 옵니까? 경금에서 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양일간은 체의 관점이 비중이 크고 음일간은 합의 관점의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잡아두십시오. 양일간은 체의 관점이 더 비중이 좀 크고 음일간은 체의 관점이 현실이기 때문에 크지만 합의 관점이 양일간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간목일간 이럴 때는 계수의 성향이 기토의 성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을목 이럴 때는 체인 간목의 성향도 작용하지만 경금의 성향이 합에 가는 성향이 생각보다 양일간일 때보다 크게 작용하다. 즉 간목일 때 기토의 성향보다는 을목일 때 경금의 성향에 좀 더 작용한다. 이런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것도 점수화해서 한번 얘기를 구분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정관이란 개념은 속에도 관이요 겉에는 식신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정관은 돈이나 실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전혀 청렴하게 자기 소신과 이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은 정관입니다. 그러나 이 정관이 물론 현실에서 누구나 밝히는 돈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주의가 잘못 지나쳐버리면 정말 뜬구름 잡는 몽상가 개혁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관의 성향은 바로 학문적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관용신자가 우리 공부를 한다면 대부분 이런 정관용신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식상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관과 편관을 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둘 다 성질이 강하다. 그런데 편관은 재성의 개념이 강하다. 이 십신 중에서 가장 현실감이 뛰어난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정제, 편관, 그 다음에 비견. 양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죠. 이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현실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경금일간, 간목일간 이 세 가지는 상당히 현실감이 뛰어나고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나치게 꼼꼼하지 않는가, 잘못하면 소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스케일 크게 하자 이렇게 노력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더라고. 대신 을목은 전혀, 즉 정관은 재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음일간일 때 기준해 봅시다. 음일간일 때는 이 간목이 정관이 되죠. 음양이 다르니까. 이 정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체가 개수, 개수는 뭡니까? 재성, 편재, 재성, 그리고 합이 뭡니까? 합이 기토, 비견. 자, 그러면 자, 행동적 특성도 강한데 실리가 상당히 강한 거죠. 즉 음일간의 정관은 상당히 꼼꼼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일간보다 더 꼼꼼한 면이 있다. 그것은 음일간은 대부분 또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제일 꼼꼼한 것이 음일간일 경우는 정관이 제일 꼼꼼하고 양일간일 경우는 정제가 제일 꼼꼼한 사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또 제일 많이 벌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또 제일 많이 벌다 보니까 스크루지 같은 내지는 돈을 많이 버는 구두쇠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 음일간의 편제는 어떻습니까? 을목이 편제죠. 이 편제는 지금 원래 편제의 개념은 꼼꼼하고 습성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봅시다. 체가 간목이니까 여기에 정관의 습성이 있고 편관은 그리고 또 뭡니까? 합이 경금이니까 식상의 기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음일간은 편관이 학자적 성향을 갖고 뜬구름을 잡고 그리고 오직 권력에 의한 권력, 관에 의한 관, 통제 자체에 만족을 두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양일간의 정관이나 음일간의 편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때 밖에서 이렇게 경찰 같은 거 공무원 단속 같은 걸 시키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돈 같은 게 현혹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이건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적절히 제어도 해주고 풀어주기도 하면서 아주 법칙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음일간의 정관과 양일간의 편관은 적절한 그런 개념보다는 주로 실리적인 개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또 쉽게 끌려올 수도 있겠죠. 물론 꼭 나쁜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좀 더 사주가 잘 구성이 되면은 이런 경우, 즉 양일간의 간목이나 편관이나 음일간의 정관 사주가 돼야만이 그 식구들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뭐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되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차라리 이렇게 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면은 밖에 외교에서 실리 외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즉 이런 개념, 즉 양일간의 편관, 음일간의 정관은 실리 위기의 개념에서 실리적인 관이 되고 양일간의 정관, 음일간의 편관은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적 그런 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습성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금을 봅시다. 금. 자, 경금을 양일간인 경금을 기준으로 하고 신금을 기준으로 칠 때, 자, 경금에 지금 관했으니까 인성을 볼까요? 경금의 인성, 무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편인 이렇게 부르죠. 그럼 최의 관점에서 편인은 뭡니까? 자, 합이 정화죠, 정화. 그럼 경금 입장에서 볼 때 정화가 뭡니까? 바로 정관이죠. 즉 경금일간의 이 편인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학자지만 속으로는 깡패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갖춘 선생.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의 관점에서는 개수입니다. 개수는 뭡니까? 경금 볼 때 식신입니다. 식상. 상관. 상관의 특성은 뭡니까? 학문적 개념을 얘기하죠. 학문적 개념. 그래서 이 편인은 실제 겉으로는 인성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관의 모습과 식상의 상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은 성격이 상당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건 주로 식상 기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엉뚱한 기질, 예술가적 기질, 기자,
작품을 식상이 있으면 작품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기자, 작가 이런 명주에 상당히 많은 게 바로 편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일간의 편인이 아닌 정인은 어떻습니까? 이 기토 정인은 양일간의 정인은 오리지널 그 학문적 특성을 의미하면서 학문도 문학, 즉 편인은 문학으로 치면은 그 정인은 그 실리적인 학문 내지는 과학이 실리적이고 문학은 어떤 이상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또한 정인 원래 양일간의 정인, 음일간의 편인이 되겠지만 정인은 사업가적 기질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 보시면 알게 되겠죠. 정인은 체가 뭡니까? 이 정인은 체가 무토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편인 체가. 그래서 겉도 인성, 속도 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은 뭡니까? 간목이죠. 그럼 뭡니까? 편재가 되죠. 즉 재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은 현실감 내지는 현실 개념을 또 얘기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현실감을 가지고 있고 즉 그 재성, 실리적인 개념과 현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일간의 편인의 의미는 현실감,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챙기는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 이상주의적 성향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토 정의는 또한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면 지나치면은 여기도 꽁생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 거고, 그러나 잘만 구성이 되면은 이 편재적 성향, 스케일이 큰 편재적 성향과 그 다음에 인성의 성향이 합쳐져서 사업가로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누가 꼼꼼한 겁니다. 정인이 꼼꼼한 겁니다. 편인은 성묘가 급한 거고요. 음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음일간의 정인은 뭡니까? 무토가 정인이죠. 근데 음일간의 정인은 체가 뭡니까? 바로 정화니까 이것이 편관이 체입니다. 그리고 합은 개수니까 식신이 합입니다. 그러면 상관과 식상과 인성 뭡니까? 완전 학자죠, 학자. 학자가 아니라 음일간의 정인은 학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음일간의 정인은 이 편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깡패적 성향이 있고 식상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시 뜬구름을 잡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즉 음일간의 정인이 양일간의 평인이라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음일간의 편인은 체를 볼 때 뭡니까? 체가 무토니까 이 무토가 정인이 되고요. 합으로 간목이기 때문에 재성이 됩니다. 이건 정제가 되죠. 그래서 상당히 꼼꼼한 현실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자. 학문을 할 때 자, 우리가 연상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 문학,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독특하게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것. 누구나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문학이죠. 그리고 문학은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독특할수록 그걸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는 법칙을 찾는 것이 또한 실력이 있게 되고 그걸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볼 수 있는 것인 거고, 그 철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그 답을 찾아서 기술로 접목시켜 현실에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로 주로 뭡니까? 정인. 그 양일간에는 정인이 되고 음일간에는 편인이 되는 것이죠. 왜? 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게 되기 때문에 현실의 기준을 자꾸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양일간의 편인과 음일간의 정인은 재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 개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당히 즉흥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발랄하고 툭툭 튀는 기질일 수도 있겠고 그런 특성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 그 사람이 실리적일 수 있겠고 이쪽은 또 상당히 순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양일간은 정인이 진정한 학자가 되고 음일간은 편인이 또한 그런 진정한 학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수를 봅시다. 임계수. 지금 다 했지만 임계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임수일간일 때하고 계수일간일 때. 자, 임수일간일 때 지금 인성까지 했으니까 비견급제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임수일간일 때 임수는 뭡니까? 우리가 십신 볼 때 임수일간일 때 임수 그건 비견급제. 그런데 합의 관점이 뭡니까? 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금 정인 그렇죠? 그리고 합의 관점에서는 정화 뭡니까? 정제. 자, 그럼 양일간의 비견이라는 것과 그다음 겁제가 있을 때 이 계수. 우리가 겁제가 제일 깡패라고 얘기했죠. 겁제는 체가 임수니까 비견, 합이 무토니까 뭡니까? 관, 무슨 관? 편관. 그러면 양일간의 비견은 정인을 체로 과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성향, 비견 자체가 꼼꼼한데 또한 정제적 성향이 있으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 그래서 비견이 가장 정제, 편관, 비견 이 세 가지가 가장 실리적이고 꼼꼼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런 반면에 겁제는 어떻습니까? 체가 비견 겁제 가지고 있으니까 합인 거고 합을 관해서 완전히 학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념. 여기는 학문 개념이지만 학문과 실리, 여기는 학문하고 관계없는 그런 개념. 그런데 실리적인 게 조금 나옵니다. 겁제에도. 왜 실리가 나옵니까? 비견 겁제의 원래 의미가 실리가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개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비견 겁제는. 대신에 단순한 실리, 재성처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애의 순진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익 같은 그런 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좌충우돌한 깡패적 기질이 나타나죠. 그러나 음일간일 때는 어떻습니까? 음일간의 겁제인 임수를 보면은 겁제라고 하지만 이 체가 뭡니까? 체가 바로 신금이기 때문에 편인, 인성이 되고 합은 정하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일간의 겁제는 인성과 재성이니까 실리와 학자지 이건 깡패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음일간의 겁제는. 그럼 음일간의 비견인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합이 뭡니까? 체가 임수니까 이건 그 겁제가 되죠. 체가. 그리고 합이 무토니까 이거 뭡니까? 관이 되죠. 정관. 정관과 비견 오로지 행동적 특성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일간일 때는 그 겁제, 음일간일 때 겁제와 양일간일 때 비견은 학자적 성향과 실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 내지는 선생님, 교직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양일간일 때 겁제와 음일간일 때 비견은 깡패님, 경찰, 검찰 이런 개념. 물론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실제 현 세계에서 검찰 되기 힘듭니다. 왜? 그래도 고시라도 합격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겁제로만 이루어졌다면 그거 가지고는 참 공부가 안 됩니다. 행동적 특성은 강해도. 물론 사주는 단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격과 이용을 모두를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 갖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자 어쨌든 음일간일 때는 겁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비견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다. 음일간. 그리고 양일간일 때는 겁제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음일간과 양일간의 비견 겁제가 정반대 180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략 볼 때 음양이 바뀌죠. 일간을 양일간일 경우와 음일간일 경우를 구분해 주지 않고 그냥 편제, 겁제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고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그래서 바로 양간의 십신과 음간의 십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치면 20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성, 20성 혹은 20신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음일간일 때의 십신과 양일간일 때의 십신을 정확히 구분해 준다면 이거 가지고 이제는 성격은 정확히 나옵니다. 누구든지 가장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답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 음일간의 비견, 양일간의 비견,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명칭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 봅시다. 지금 양일간일 때 비견과 음일간일 때 겁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같다. 비견 겁제 다르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음양일간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비견 겁제를 가지고 우선 이건 양의 비견이죠. 양의 비견. 양일간일 때도 뭐든 양의 비견은 이 자체는 체니까 양의 비견은 재성과 그 뭡니까? 인성의 개념이 들어가고 개수일 때도 양의 비견은 임수니까 재성과 인성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음의 비견은 뭡니까? 비견과 관이 되죠. 음의 비견. 즉 음의 비견, 양의 비견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용어가 이제 혼돈되지 않게 되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정인, 편인 이제 이렇게 부르려 만약에 정인과 평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음양으로만 썼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주학을 지금 어쨌든 잘못됐든 뭐있든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의미를 또 알고 나서 그다음 바뀐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굳이 불러주려면 양일간의 정인 편인, 음일간의 정인 편인 이렇게 불러줄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냥 양인, 음인성, 양인성, 양비, 양비겁성, 음비겁성, 음비, 양재, 음재 이렇게 불러주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재, 음재, 양비. 왜? 자, 양일간의 정재가
양일간의 정제는 음일간은 뭡니까? 음일간의 편제가 양일간의 정제하고 습성이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습성이란 재성의 전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식신이 깡패다라고 얘기할 때 양일간의 식신이고 음일간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신만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음일간, 양일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양일간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양일간의 식신, 음일간의 상관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식상, 음식상, 양식, 음식 이렇게 불러주면은 얘기가 좀 단순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명칭들을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간목일간에 병화나 정화. 병화는 깡패님, 그렇죠? 여기는 학자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을목일간일 때는 역시 병화가 똑같이 깡패가 되고 정화가 학자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비견겁제라는 십신을 처음에 용어 정의 규정을 정할 때 음양이 같으면 편, 다름은 정, 같으면 정, 다름은 편 이런 의미를 잇다 보니까 이 정편 의미가 그대로 완전돼가지고 이렇게 음간에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양간은 앞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만 음간은 뒤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12운성의 음양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바로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일 때의 정의 개념이 음간일 때는 편의 개념이 됩니다. 정확히 치면. 그래서 음일간, 양일간일 때 정편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약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양일간의 식신이 깡패다. 음일간의 상관이 깡패다. 상관이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지만 그냥 양의 식상. 이 식상은 어쨌든 병화는 목일간이 갑이든 을목이든 병화는 양이니까 양화. 즉 식상, 양식상. 양식상과 음식상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식상은 깡패, 음의 식상은 학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양의 재성과 음의 재성 이렇게 칠 때 정제와 편제를 구분하겠어. 그 양의 재성은 뭡니까? 무토, 기토, 뭡니까? 둘 다 무토는 학자죠. 양일간일 때는 편제고 음일간일 때는 정제가 학자고 양일간일 때는 반대로 그 음제 그리고 음일간일 때는 음제 둘 다 마찬가지 그 편제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음재성일 때가 정상적인 제 모든 음간이 오리지널 그 영향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의미를 갖듯이 음의 식상이 온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음제, 양제, 음식상, 양식상, 음관, 양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음일간일 때의 십신과 양일간일 때의 십신이 다르다. 정반대는 아니지만 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반대로 보십시오. 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양과 음을 같지 않고 서로 상대해서 바라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또다시 오류가 생겨서 지금 또 애매한 현상으로 현재 사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음일간일 때, 양일간일 때, 즉 모든 의미는 굳이 뭡니까? 양일간일 때는 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그 십신의 의미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지만 음일간일 때는 반대로 편의 의미가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음양으로 표현한다면 음일간이든 양일간이든 음의 재성, 음의 관성, 음의 식상성, 음의 비겁성 이런 것들이 그 비견겁절의 각 오성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 양의 그 각 오성들은 그 앞과 뒤, 즉 전의 특성과 그 후의 특성을 반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이제는 음재성, 양재성 이렇게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일간의 편제, 음일간의 정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음재성, 음관성이라는 것은 양일간의 정, 음일간의 편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이제 숙지해 두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